안녕하세요. 시네마 에세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버드맨입니다. 버드맨은 8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버드맨은 마이클 키턴이 연연한 리건 톰슨의 마음의 소리 또는 의식적, 무의식적 자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럼에도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네. 그게 무엇인가요? 내가 지구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첫 장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어서 공중부양한 주인공의 뒷모습이 보이고 차츰 확대됩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있을 곳은 이 시궁창이 아니야. 시작부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연극 리허설 장면입니다. 남자 배우의 연기와 대사 톤에 리건이 불만입니다. 남자 배우의 머리 위에 장비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고 대역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작자이자 동료인 제이크와 리건이 얘기를 나눕니다. 쓸만한 배우를 데려와. 리건이 유명 배우들의 이름을 대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캐스팅입니다. TV에서 아이언맨 관련 뉴스가 나오고 리건이 TV를 끕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리건에게 마음의 소리가 얘기합니다. 내 재능의 반도 못 따라가는 광대가 깡통 수트를 입고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우린 진짜였어, 리건. 그때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다 날려버렸어. 가짜 배우들한테 왕국의 열쇠를 넘겨버렸어. 내 말 듣고 있나? 리건이 말합니다. 분노를 포용하는 거야. 그래, 실컷 포용해. 그래도 난 사라지지 않아. 내 말이 옳다는 걸 알잖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리건 옆으로 모든 것은 타인의 판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빛난다라는 문구가 적힌 조각과 작은 습가문의상이 보입니다. 특이한 소품입니다. 남자 배우 대역으로 여주인공 레슬리의 남자인 마이크가 캐스팅됩니다.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캐스팅이기도 하지만 제작자는 대박 예감을 하며 마이크의 캐스팅에 흥분합니다. 티켓 파워도 있고 비평가들도 좋아하는 흥행 보정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리건도 마이크와 대본을 맞춰보고는 매우 협조해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메소드 연기에 집착해 대본에 없는 대사와 행동을 하는 등 통제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리건과 마이크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연극에 내 명성이 달렸어요. 이 연극이 망하면 당신은 영화판으로 와서 문화를 말살시키는 영화를 찍으면 되겠죠. 아무리 저질이라도 제대로만 포장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돈 내고 보니까. 하지만 당신이 떠나도 난 무대에서 내 영혼을 불태울 거라고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실험하면서. 술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 마이크가 그곳에 있는 타임지에 비평 쓰는 여자를 가리키며 리건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 말에 모든 연극이 좌지우지되죠. 우리를 좋아하면 대박, 우리를 싫어하면 쪽박. 비평의 내용이 작품이 아닌 사람의 선호에 정해진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탁인데 제발 초짜처럼 프리뷰에 목매지 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말고.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마이크의 말과 달리 술집 손님 중 하나가 리건을 알아보고 마이크에게 리건과 사진 찍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손님의 아들이 누구냐고 묻자 옛날에 버드맨이었어 라고 말하고 리건에게는 친절하고 잘생겼다고 말하며 이마에 키스합니다. 마이크가 머쓱해합니다. 마이크와 여자평론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술가가 되지 못해 비평가가 된 사람은 군인이 되지 못한 정보원과도 같다. 폴웨러가 한 말이죠. 그는 쫄쫄이 수트를 입은 흘력 강대일 뿐이야. 두 사람은 날카롭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리건과 딸 샘이 걱정한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누다 다툽니다. 그동안 잘해왔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연극 준비에만 정신이 팔렸어. 근데 이 냄새는 뭐지? 대마초예요. 진정해요. 대마초? 아빠한테 이럴 순 없어. 아빠는 항상 자신만 생각하죠.
난 안중에 없죠. 난 중요한 일을 하려 한다고. 이 연극 안 중요해요. 난 중요해. 내 커리어에 걸린 일이야. 마침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라고. 누구한테 의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늙은 백인 남자들의 사랑 이야기 따윈 관심 없어요. 솔직해져요, 아빠. 예술이 아닌 아빠의 건재함을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빠는 세상을 무시하지만 세상은 아빠를 벌써 잊어버렸다고요. 블로그, 트윗 싫어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잖아요. 이 연극하는 건 밑바닥 인생 될까봐 두려워서 하는 거죠. 아빠는 잊혀진 존재예요. 딸의 독설에 리건이 멍해집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건재함을 보이기 위한 아빠의 노력을 딸이 너무 폐마하는 것 같습니다. 리허설 후 리허설 무대에서 마이크가 레슬리에게 실제로 관계를 하려 했던 것에 대해 레슬리가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브로드웨이에 서는 걸 꿈꿨어. 그리고 결국 해냈지만 나는 아직도 브로드웨이 배우가 아닌 그냥 애일 뿐이야. 내가 해냈다고 인정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 자긴 해냈어. 동료 여배우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한편 마이크는 리건에게 소품으로 사용되는 총이 너무 허접하다며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이 총은 전혀 위협이 안 느껴져요. 새로 하나 장만해요. 자존심도 없어요? 신문 1면에 마이크의 인터뷰가 실리고 12면에 버드맨으로 알려진 리건 톰슨, 브로드웨이에 새알을 낳으러 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리건의 마음의 소리 버드맨이 말합니다. 마이크가 내 공연을 훔치고 있어. 널 우습게 본다고. 리건이 마이크를 찾아가 신문을 보이며 말합니다. 잘 들어. 이건 내 공연이야. 공연비도 내가 냈고 홍보비도 내가 냈다고. 젠장,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와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말한 거예요. 아무튼 예술면 장식했잖아요. 웃기지 마. 넌 내 무대에서 그 식이나 세우는 놈이야. 내 무대에서 내 허락 없이 세우지 마. 당신 무대요? 잘 들어요. 이 무대는 명배우들의 소유고 당신은 명배우가 아니죠. 두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이고 몸싸움까지 합니다. 정말 이런가요? 좀 유치합니다. 진정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드맨이 얘기합니다. 참 한심하군 리건. 기생오라비 같은 영국 배우 놈이랑 이딴 시공창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번엔 정말 큰 실수한 거야. 유sit 찬란한 감각으로 천재의 작품을 망쳤으니까. 이제 남은 내 캐리어마저 망치게 되겠지? 리건이 말합니다. 무시해버려. 다 무의식의 산물이야. 버드맨과 리건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야. 난 너야. 그때 무식했지만 매력적이었어. 근데 지금은 밑바닥 인생이잖아? 웃기지 마. 웃긴 건 너야, 이 겁쟁이. 우리 영화가 수천억을 벌여들였어. 그게 창피해? 그럼 뭐해? 지금은 이런 허접 인생인데. 너만 원하면 버드맨 수트를 다시 입을 수 있어. 지금의 날 봐. 옛날의 매력은 다 사라졌어. 이게 나야. 모두가 잊어버린 태물배우. 우리는 죽지 않았어. 우리라고 하지 마. 우리는 없어. 난 내가 아니야. 난 리건 톰슨이야. 아니, 넌 버드맨이야. 왜냐면 내가 없으면 넌 그저 과거의 인기를 못 잊는 슬프고 이기적인 그저 그런 배우일 뿐이니까. 우린 영원한 우리야. 웃기지 마. 닥쳐. 날 내버려둬. 리건이 화를 못 참고 물건을 박살냅니다. 제이크가 들어와 공연 1시간 전이라고 말하고 리건이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알죠? 보통 용기로는 못하잖아요. 근데 해냈어요. 제이크가 포가 매진됐고 저명인사들이 올 거라는 거짓말로 유축되어 있는 리건에게 힘을 주고 의욕을 북돋웁니다. 레슬러도 브로드웨이 공연에 입문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리건에게 전합니다. 옥상에서 샘과 마이크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가 너한테 한 가장 최악의 것이 뭐였지? 아빠는 항상 없었어요. 그게 다야? 아니요. 그걸 만회하겠다고 내게 난 특별하다고 주입시킨 거죠. 아빠가 옳았어. 뭐가요? 너가 특별하다는 거.
문제투성이처럼 굴면서 튀지 않게 투명인간처럼 지내려고 애쓰지만 그건 불가능해. 감출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니까. 매력 넘치는 문제하지. 양쪽이 동시에 타들어가는 아름다운 촛불처럼. 술, 마약, 못된 성깔로도 그걸 감추지 못해. 작가가 아니라 배우로서 참 다행이네요. 오글거려 하면서도 쌤이 마이크에게 입 맞춥니다. 마이크의 현란한 작은 멘트이긴 하지만 쌤의 자존감을 한껏 올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딴 사람인 척 하는 거요. 딴 사람인 척 아냐? 말했잖아. 다른 곳은 몰라도 무대 위에선 진심이야. 무대 뒤에서 분장 중인 이건이 딸과 마이크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열받습니다. 외부로 바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옷이 문에 끼입니다. 열려고 애써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안에서도 기척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건이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극장 정문을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 사람들은 버더맨 리건 톰슨을 알아보고 사인을 부탁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왕년의 버더맨이잖아요. 실물은 엄청 늙었네요. 리건이 극장 정문을 지나 공연장으로 팬티 차림으로 들어가고 관객들은 리건의 뜻밖의 등장에 어리둥절하며 지켜봅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샘과 리건이 얘기합니다. 아빠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내일 오프닝 공연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걱정은 돼. 프리뷰가 재앙이었잖아. 별일이 다 있었고. 잠을 전혀 못 자. 그리고 이 연극이 뭐랄까 마치 내가 살아온 기형적인 삶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공연 나쁘지 않았어요. 관객들도 좋아했고요. 이 두루마리는 지구가 존재한 60억 년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한마디만큼이 인간이 존재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덧없는지 일깨워주는 거죠. 난 형편없는 아빠였지? 아니요, 아빠는 그냥 그랬어요. 아빠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어요.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35만 명이 봤어요. 이런 연병할. 안 믿기겠지만 이런 관심도 힘이죠. 지난 2시간 동안 130명이 봤어요. 술집 안 팬티 차림으로 거리를 걷는 리건의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나옵니다. 리건도 그 술집에 있습니다. 손님은 일 구하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고 바텐더도 왜 배우들은 저런 방법을 쓰죠? 라고 리건에게 묻습니다. 대꾸 없이 리건이 칵테일을 시켜 여자평론가 미스 디킨선 씨한테 갖다 드리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레이먼 자브에게서 받은 쪽지를 보여주며 망할 버더맨 수트를 입기 20년 전에 받은 거죠. 관심 없어요. 당신 공연을 박살낼 거니까. 보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네, 있죠. 다른 좋은 공연에 올라갈 무대를 차지했으니까. 하지만 작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네, 기사를 읽거나 프리뷰를 보진 않았지만 내일 오프닝이 끝나면 사상 최악의 악평을 쓸 거예요. 그럼 당신 공연도 막 내리겠죠? 이유 알고 싶어요? 난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란 존재의 모든 게 거만하고 이기적인 응석바지 같거든요. 예술을 한다면서 배울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죠. 댁들은 주말에 벌어들인 돈으로 성공을 측정하죠. 연극 무대는 달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작가, 감독, 배우인 척 꼴값 드는 꼴을 난 못 봐주겠네요. 살면서 어떤 일을 겪어야 비평가가 되죠? 지금 쓰는 거 비평이에요? 좋은 평? 아님 나쁜 평? 공연을 보긴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미숙하다? 이거 낙인 찍는 거잖아. 허리멍텅하다? 이것도 낙인이고. 여백의 결적임? 이건 무슨 스스로인지 모르겠고. 다 똑같잖아. 멋대로 낙인을 찍어놨어. 자신이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테크닉이나 구성, 작품의 의도나 이런 얘기는 없잖아. 머릿속의 잡음을 지식이라고 착각하면서 그저 한심한 비교를 통해 한심한 의견을 나열해 놓는 거지. 이런 걸 몇 줄 써봐야 당신에게는 아무 해가 안 되겠지. 이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난 연병할 배우고 이 연극에 모든 걸 걸었어.
당신은 배우가 아니에요. 연예인에 불과하죠. 난 당신의 연극을 죽일 거예요. 여자평론가가 가버립니다. 대화 참 쌀벌합니다. 배우도 평론가도 진심으로 자기를 하는데 서로를 과식과 허상 덩어리로 보면서 폄하하는 모양입니다. 가식과 허상, 진실과 진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꼭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든 닉은 아침에 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버더맨이 등장하며 말합니다. 일어나 어서. 타임지 따윈 잊어버려.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명배우가 아니면 어때? 넌 그 이상이야. 다른 연극 배우들보다 뛰어나다고. 넌 무비스타야. 세상 모두가 알아주잖아. 평생 번 돈과 인기는 날려버렸지만 괜찮아. 신경 끊어. 굵직한 영화로 화려하게 컴백하면 돼. 넌 오리지널이야. 다른 광대들의 길을 닦아줬다고. 염세적이고 파괴적인 영화를 찍어 10억 달러는 거뜬하지. 넌 유대한 배우야. 따분하고 비참한 일상에서 사람들을 구해주잖아. 사람들을 놀라고 웃고 지리게 만들지. 크고 시끄럽게 빠르게 펑펑 터뜨려. 사람들의 눈을 보라고 반짝반짝거리잖아. 이런 걸 좋아하지. 피와 액션을 좋아한다고. 말 많고 우울한 철학 따윈 관심이 없어. 넌 전 세계 수천 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블록버스터에서 빛을 발할 거야. 넌 신이야. 이건희 버더맨이 되어 공중에 떠오릅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 방식대로 아주 멋지게 종지부를 찍는 거야. 리건이 버더맨이 되어 빌딩 숲을 지나 날아갑니다. 봤지?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세상 모두의 위. 버더맨이 공연장 앞으로 내려오고 공연 포스터가 보입니다. 레이먼드 커버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리건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고 택시기사가 리건을 쫓아갑니다. 손님, 요금 안 냈잖아요. 버더맨이 날아온 게 아니라 리건이 택시를 타고 온 거네요. 1막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극장을 나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예상 밖이야. 버더맨이 연기도 잘하네. 이혼한 아내가 휴게실로 리건을 찾아옵니다. 사람들 반응이 아주 좋아. 당신 연기 진짜 좋더라. 장미들이 참 많네. 난 장미 싫어해. 당신이 장미 싫어하잖아. 당신 평소와 달리 차분해. 차분해지네. 기분도 좋고. 가끔 내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있어. 진실을 말해주지. 무섭기도 하지만 유료가 돼. 아무튼 당신을 사랑해. 샘도 사랑하고. 제2막이 시작됩니다. 리건이 마지막 장면에서 총을 쏘아 자살합니다. 실제 총살이에 놀란 관중석.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리건이 병실에 입원해 있고 이혼한 아내가 간호합니다. 제작자 제이커가 병실로 옵니다. 깨어났어요? 맞겠어요? 리건의 연극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제이커가 믿기지 않는다며 예기치 않는 무지의 미덕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이혼한 아내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톰슨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했다. 초사실주의. 그는 무대에서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피를 흘렸고 그가 흘린 진짜 피는 미국 연극계의 동맥에서 사라져버린 피였다. 이 비평이 좋아요? 총에 맞아 코가 날아갔어요. 당연하죠. 새 코를 달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고. 사람들이 리건을 위해 촛불을 밝혔어요. TV 켜봐요. 이제 리건은 살아있는 전설이 될 거라고요. 난 다시 태어났어요. 미래가 보인다고요. 이 연극은 영원할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고요? 다 보여요. 전체가 제이커의 뺨을 때리면 이거는요. 맞는 것도 보였어요? 제이커가 황당해하며 리건에게 말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걸 원했잖아요. 원한 대로 됐잖아요. 리건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지. 리건이 원했던 게 뭔가요? 과거의 명성과 인기, 세상의 관심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예술가로서의 자존감, 성취감인가요? 리건의 노력이 과거의 명성과 인기를 찾기 위해 했던 건가요?
아니면 세월의 흔적을 담은 예술적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가요?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려들고 제이크가 저지합니다. 샘이 트위터에 올리겠다며 리건의 사진을 찍고 샘이 만든 리건의 트위터에 하루도 안 돼 8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리건이 샘의 손을 잡고 샘이 리건에게 안깁니다. 화장실에서 얼굴 붕대를 풀고 거울을 보는 리건. 버더맨이 빙계 위에 앉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리건은 어디로 갔고 샘의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알 듯 말 듯 합니다. 버더맨은 영화, 연극, 비평, 배우들 간의 스캔들 등 문화예술계와 관계있는 많은 사실들을 극중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묵직한 주제를 블랙 코미디로 풀어내어 예술 세계의 실체와 배우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의 일면을 간접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버더맨이 있을 겁니다. 나의 버더맨은 누구인가 또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